자기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9월 12일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 추석 연휴 잘 쉬셨는지요? 혹시 저녁에 조금 일찍 초저녁에 달을 보셨는지요? 저 어제 자전거를 타고 이 양평 둘레를 한번 쭉 다 돌았는데요. 초저녁에 그 달을 보니까 달을 계속 보니까 눈이 부시더라고요. 눈이 부셔서 달을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밝고 큰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저녁에 오셔야 좀 큰 달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꼭 추석이니만큼 달 구경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좀 구름이 끼긴 했는데요. 그래서 약간 쌀쌀하긴 한데 해가 뜨니까 너무너무 덥습니다. 아마 오늘도 해는 강렬하게 뜨면서 구름을 거치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 오후쯤에는 하늘이 정말 파랗고 예쁘더군요. 오랜만에 추석 맞아서 이런 여유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미국 시장도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갖는데 뭐 다른 행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뭐 지지한 것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무난히 전일 마감을 하면서 이틀 연속 상승세로 마감되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VIX 지수가 너무 지나치게 올라갔고, 그 다음에 전에 없던 6거래일, 7거래일 연속이죠. 7거래일 연속 하락이 나타났다라는 건 반전의 때가 다가왔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반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전에 대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미국 시장을 보면서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첫 번째 요소는 인플레이션 요소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유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르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달러 가치가 약해졌기 때문인데, 달러 가치가 약화되자마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원자재 가격 상승이 뒤따랐다라는 거. 물론 뭐 주식시장도 많이 상승을 했고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금융시장의 본질을 본다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강하게 살아있게 될 경우 연준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보셔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이번 9월 달에 75bp의 금리 인상이 되고, 올해 연말이든 내년이든 결국 기준금리가 4% 가까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금융시장이 버텨낼 재간이 있겠는가 하는 점도 생각하게 되고요. 닐 카시카리를 통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자산 가격의 상승조차도 연준이 과거 그 몇 년 동안 보여줬던 그 태도하고는 다른, 즉 자산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자 자산 가격 상승을 거부하고 나서는 연준의 모습을 우리는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상방은 상당히 막혀 있다. 아마도 닐 카시카리가 쾌재를 불렀던 그 지점, 즉 지난 반등의 고점이 어쩔 수 없는 미국 시장의 고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물론 연준이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이 부분도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다른 쪽에는 나타났는데 주식시장에 안 나타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플레이션이 주식시장에 안 나타날까요?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특별히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요, 지금 한국 시장은 다른 인플레이션은 다 들어왔는데 오직 주식시장만 디플레예요. 근데 그 흐름, 생각해보니까 돈값이 떨어졌는데 야야 주식 가격도 이렇게 떨어지면 되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좀 그런 측면에서 만약 한국 시장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생각보다 굉장히 큰 폭의 의외의 주가 상승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는 박스권을 상정하고 있습니다만, 뭐 그런 것도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 자, 분위기는 확실해지는 75bp 이런 정도로 설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블랙아웃 기간을 앞두고 연준 인사들이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그건 대부분 매파예요. 매파라는 건 금리를 세게 올리겠다는 것이고요. 몇몇 사람들은 아예 75bp 금리 인상 쪽으로 기울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몇 명이 75bp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 정도면 75bp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고, 그럼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읽는다? 채권 시장을 통해서 읽는다. 채권 시장의 단기물인 상계물의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고 올라간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이제는 3.1% 근처까지도 3개월물이 올랐다. 이거는 채권 시장은 75bp를 가격 매김을 하고 있다. 그런데 주식 시장보다 금리에 대해서는 누가 더 민감하다? 채권이 민감하다. 그렇다면 채권이 그렇게 프라이싱을 했다면 결국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장 한마디. 달러가 약세가 되면 인플레 요소가 다시 튄다. 연준은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 기준으로는 한국하고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한국하고는 결이 달라요. 한국은 지금 원화 가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달러 기준으로 똥값이 됐잖아요. 그럼 누군가 어딘가 가서는 뭔가 반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앞서 모두에 주식 가격은 인플레이션이 안 나타났는데 다른 거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데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것도 염두해야 될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식시장이 인플레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가격 상승으로 반영을 할 거예요. 저는 뭐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보유 편향이 되겠습니다만 단순히 보유 편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난 몇십 년간 있으면서 한국 주식이 항상 싸다는 말씀 드렸어요. 2019년에도 굉장히 싸다 했는데 지금 그때보다 더 쌉니다. 물론 몇몇 종목은 더 비싸요. 예. 전 비싼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대체적인 종목들의 가치가 2019년보다 더 떨어졌고 그 전에 안 좋았던 2016년만큼 떨어진 종목도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시장은 2020년에 강세를 보여줬습니다만 실질적인 내용에서 강세냐, 몇몇 대표 기업들만의 강세냐를 따져보면 후자 쪽이 더 강합니다. 새로 상장한 몇몇 기업들의 강세지 원래 있었던 기업들은 훨씬 더 저평가 폭이 심화되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미국 시장은 4주 만에 상승하면서 주간 마무리를 했습니다.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와 유럽의 75p 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아서 미국 달러가 드디어 좀 떨어졌는데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자 그 원유, 그다음 니켈, 알루미늄, 팔라듐, 소맥, 옥수수, 대두 이런 원자재들이 전방위적으로 오르는 그런 흐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됐나요?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되면 연준 인사들이 행동하지 않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달러가 약세로 살짝 돌자 바로 원자재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준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걸 원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냥 금리를 올리면서 달러 가치를 높게, 다른 나라에 비해 높게 형성하는 것들을 용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경상도 그렇게 되면 나쁘지 않죠. 우리가 최근에 수지를 봤지만 무역순이나 경상. 자, 어쨌든 전일 뭐 유럽에서 75p, 그 전에 캐나다에서 75p. 자,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스즈키 수니치 일본 재무상이 외환 시장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적절하게 조치할 것이다. 그다음 약세 원흉이었던 원흉? 약세 원저자였던 그러다 하루이코 총리는 하루에 2, 3엔씩 환율이 오르는 건 적절치 않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톤을 얘기하면서 지금 일본 금융 3인방이 계속해서 엔화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엔화도 상당히 큰 폭으로 강세를 나타내었죠. 전일 엔화는 143.9에서 오늘 142.57로 약 1.4엔 정도의 상당히 큰 폭의 강세를 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로 달러는 어제 그냥 페러티에서 약 강페러티에서 1.0045로 상당히 높게 올랐고요. 109.64, 110이 돌파했던 달러 지수는 108.97로 떨어졌습니다. 원화 환율은 지금 휴장이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습니다만 1384원에서 1380원으로 위안화는 9.691에서 9.636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환율 떨어지는 통화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채권 시장이 어떻게 됐느냐, 요거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WTI 가격이 3%나 튀었습니다. 그러면서 WTI 가격이 6.10까지 올랐습니다. 네, 굉장히 큰 폭으로 상당히 많이 튀었습니다. 3%가 넘게 튀었는데요. 브렌트유도 88내에서 92.4로 튀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원자재 가격이 튀었다. 그리고 단 천연가스 가격은 220.454 유로에서 207.09 유로로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죠. 그러나 넥라인에 걸려 있습니다. 이걸 무너뜨리면 더 떨어지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유럽 쪽에서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유럽 그 에너지 장관들의 긴급 회의가 있었는데요.
러시아산 가스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라고 얘기했고, 특정 가격을 넘어서는 가격에는 러시아산 가스를 사들이지 않겠다라는 방침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푸틴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 이해관계와 배치된다면 가스는 물론 석유, 석탄 등 모든 에너지 공급을 차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원유가 가장 중요한데, 원유가 떨어지면 좀 마음에 안심되거든요. 근데 원유가 지금 반등을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걸리냐면, 미국이 원유 생산 1위국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원유 생산을 많이 하고 빵빵빵 해가지고 수출도 하고 이러면은 유가 하락에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시추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원유 시추 리그 수가 줍니다. 지금 2주 연속 줄고 있어요. 이번 주에 5개 줄어서 591개고요. 지난주에도 9개가 줄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죠. 자, 시즌이 정해진 상품을 계속해서 만들어 팔거나 설비 투자를 증설해서 개발해낸다? 좀 어렵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태양광이 상당한 페러티 수준까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이 워낙 뭐 사막에다 깔고 이러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석유에 대한 투자가 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유가 하락이 미국발로 잘 쉽게 전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도 더불어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 21일, 22일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여부인데요. 미국에서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총재는 당연히 세게 얘기했겠죠. 노동시장이 탄탄하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다음 회의에서 0.75%포인트 금리 인상으로 나는 기울어졌다. 아하, 네.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9월 21일에 열리는 다음 회의에서 수요를 분명히 제한하도록 설정하기 위해 상당한 정책금리 인상을 지지한다. 50bp였으면 이 얘기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죠. 네. 인플레이션이 올해 완화되지 않거나 더 오르면 연준이 금리를 4% 이상 올려야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번에 75% 올리겠네.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의 분위기는 그거네. 자, 에스더 조지 캔사스시티 연은 총재는 정책금리가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고 지금 이거 2.25에서 2.5가 낮고 대차대조는 여전히 9조 달러에 가까우며 경제 불균형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고 있다. 완화적인 정책 제거를 지속해야 하는 경우가 명백하다. 세죠. 50bp인데 이렇게 세게 얘기했을까? 네, 클라라다 전 연준 부의장은 연준의 인플레이션 의지가 분명하다라고 얘기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실패는 선택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3%까지 갈 것으로 생각한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다. 여기서 어떤 어려움이란 건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예, 그들은 지표를 따르겠지만 그것이 그들이 4%까지 갈 것으로 보는 이유이다. 인플레이션이 높다, 너무 높다. 지표를 따르겠지만 데이터를 따르겠지만 데이터가 너무 높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가 전일 금리를 올렸는데요. 여기 유럽 경기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했습니다. 2023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 0.9% 하향 수정했는데 기본적으로는 내년도 역성장할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만약에 러시아의 모든 가스가 공급이 중단될 경우는 역성장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유럽 전 지역에 가스가 배급이 되는 상황들이 예상이 되고 다른 대체 공급원이 없을 경우 정말 어두운 하방 시나리오가 예상이 되고 2023년 경기 침체로 마무리되는 상황들이 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얘기를 다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분위기가 시장이 올랐으나 안심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일단 미국 시장 증시는 많이 떨어지면 반등을 하고 또 생각보다 잘 오른다, 마음이 편한데 이제 더 오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면 떨어지는 그런 박스권에 갇힌 장세가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매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도매 지금 원유 재고 발표됐는데요. 원유 재고가 미국에서는 늘어났습니다. 884만 배럴, 이전은 마이너스 332만 배럴이었어요. 늘어났고 그 다음에 가솔린 생산은 이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7만 4천 배럴, 이전엔 34만 9천 배럴이었고요. 가솔린 재고는 늘었습니다. 34만 3만 배럴, 이전에는 마이너스 117만 배럴이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가솔린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고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은 좀 떨어지긴 시작할 건데
결국은 렌트 값이 떨어지는데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지난번에 이제 우리 확인했죠. 30년 모기지 금리가 5.9대까지 올라갔습니다. 떨어지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나 속도가 원래 주택 시장의 특성상 굉장히 느리게 반영된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연말까지 인플레이션 요소들이 유가 떨어진 거 외에는 그렇게 크게 반영이 덜 될 것이기 때문에 연준의 공격적인 태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재미난 것, 도매 재고까지 보죠. 도매 재고는 0.6% 전월 대비 늘었습니다. 이전에는 1.8% 늘었으니까 느는 폭이 확 줄었고요. 9,007억 달러 늘었습니다. 전월 대비 그 7월 전월 대비 판매액은 마이너스 1.4%예요. 그래서 도매 판매액이 계속 줄고 있다는 건 나중에 소매 판매액도 줄고 있다는 것을 예상해보고, 또는 기업들이 재고 감축으로 들어갔다라는 것도 같이 읽어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기업들이 먼저 알아서 긴축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재미난 건 중국의 사회융자 총량이 발표됐는데 8월치가요. 이게 2조 4,300억 위안이에요. 근데 그 전에 얼마였느냐? 7,561억 위안이었어요. 엄청나게 늘었죠. 예상도 2조 750억이었습니다. 근데 2조 4,300억, 엄청나게 늘었죠. 자, 중국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가속 페달을 밟고 있으면 뭐 한국에는 나쁠 이유는 일단 없다. 중국은 굉장히 강력한 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신규 대출 8월치가 나왔는데요. 1조 2,500억입니다. 이전에는 6,790억이었어요. 이것도 2배 정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물론 예상은 이거보다 조금 더 대출 8월 달 대출이 더 늘어났을 것으로 봤는데, 어쨌든 이전에 비해서 대출, 사회융자 총액, 하여튼 돈의 금융의 완화가 중국에서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재미난 순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선엽 부장과의 대담이 여러분을 찾아뵙게 됩니다. 따끈따끈하게 바로 며칠 전에 했던 건데요. 여러분 찾아뵙고요. 또 주주포차 2편이 나왔습니다. 추석에 심심풀이 땅콩으로 보실 수 있는 주주포차, 신한금융투자에서 만든 컨텐츠죠. 뭐라고 표현하지? 저는 신한금융투자 소속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유튜브 상에서는 컴플라이언스가 그걸 싫어해. 그래서 제가 사실은 조금 네,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네, 요거 그냥 끝이니까 안 받겠지 뭐. 네, 그래서 여러분 주주포차 보시면 네, 뭐 재미난 거 재미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심할 때 심심풀이 땅콩으로 보시면 되겠고, 투자에 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재미와 그 정보를 함께 담고 있는 주주포차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일요일 날은 제가 제주도 223km인가 225km 11시간 정도 만에 완주한 내용이 여러분을 찾아뵙게 될 것입니다. 왜 내가 막판에 왜 그랬을까? 막판에 왜 다리에 힘이 빠졌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자전거 타는 영상을 계속 만들어야 될까? 누가 만들자고 자꾸 그러는데 만들어야 되나? 난 그게 컨텐츠가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일 그거 보시고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그 의견들을 같이 이렇게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추석 이튿날이네요. 여유가 참 있네요. 미국 시장주 이제 올라서 주말을 마무리했고, 네, 참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 있게 잘 보내시고 따뜻한 가족 간의 사랑 나누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덕담도 많이 해주시고, 정을 더 돈독히 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